그래머 미션으로 어김없이 고1 예비과정 영문법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김수진이고요. 제 5강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쁘고요. 자, 5강은요. 뭘 공부할 것인가 하면은 바로 문장 속의 구와 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today's key point는 바로 문장 속의 구와 절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는 여러분이 미션 해결하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파트 1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문장, sentence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요?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단어입니다. 작은 단위는 단어죠. 단어하고 단어가 모이다 보면 뭐가 되냐면 구가 돼요. 구가 되면 그 구 속에서 주어하고 동사가 있게 되면 이것을 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러한 개념들부터 여러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 sentence.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죠. 단어는 word라고 합니다. word. 단어가 모이다 보니까 구가 돼요. 단어가 2개 이상 모이면 이것을 구라고 하고 영어로는 phrase라고 합니다. phrase. 구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이 구가 생기다 보니까 그 속에 바로 주어하고 동사를 갖춘 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것이 절이에요. 구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가 모인 것이 구라고 그랬고, 이러다 보니까 단어와 단어가 모이다 보니 주어 동사를 갖추더라라고 하면 절, clause라고 하는데, 쉽게 I sleep 이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 딱 찍었으니까 문장 하나인데, 이것은 단어 2개가 문장 하나를 이루죠. 반면에 I sleep for 10 hours. I sleep for 10 hours at night. 이렇게 쓴다면 나는 밤에 10시간 동안 잔다 라고 하는 이 구문에서는 단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데 이 문장 속에는 for 10 hours 라고 하는 하나의 구가 존재하고 at night 라고 하는 구가 존재하죠. 의미 덩어리예요. for 10 hours. 그래서 이런 것을 전치사 구다. 그 구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앞에 붙여주고 구를 붙여주면 돼요. at night.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7개지만 전치사 구가 그 속에 또 2가지가 들어가 있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I sleep for 10 hours when I'm tired. 내가 피곤할 때면 나는 10시간 잔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점 하나 찍었으니까 문장은 하나이지만 잘 보니까 I sleep 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또 뒤에 when 이하에도 나는 피곤해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갖춰져 있죠. 그러면 한 문장 속에 주어 동사가 2개가 있으니까 이때는 절이 2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나는 10시간 동안 잔다 절 하나, 그리고 나는 피곤하다, 내가 피곤할 때라고 하는 2번째 절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절이 하나의 절이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개 또는 3개의 절이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단어와 단어가 모이면 구구나라고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양한 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첫 번째 문장 A healthy man can work hard.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문장에서 문장 하나죠. 그럼 여기서 구가 보이는데 앞에 여기 a healthy man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healthy가 중요해요? man이 중요해요? man이 중요하죠. 건강한 사람 하니까 이때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명사구라고 합니다. 명사구. 단어 3개죠. a healthy man. 명사구가 주어를 이루고요. 또 그 다음 예문을 보세요. A man in good health can work hard. 똑같은 의미인데 좋은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 in good health. 이것은 무슨 구라고 할까? 이것은 앞에 in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구, 앞에 있는 a man을 꾸며주는 전치사 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A man who is in good health can work hard.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who is in good health. 이것이 앞에 있는 a man을 꾸며주네. 그러면 who is in good health는 이것은 우리가 형용사절, 특히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장 속에 절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것이 다른 것을 뭐 꾸며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자, 그렇다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다면 그중에 선생님과는 이번 시간에 파트 1에서는 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 구, phrase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30페이지가 되는데 The fox in the box. 그 상자 안에 있는 여우가 치킨을 먹고 있다. 치킨을 먹고 있대요. 그러면 The fox in the box. 이것은 주어가 바로 명사 구가 주어가 되죠. 뭐가 중요한 거야? 상자 안에 있는 the fox. 여우잖아, 여우. 그래서 이런 것을 명사 구, 주어로 쓰인 명사 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구예요. 또 다른 예문을 보면 Kathy tried to sell the flowers. 캐티가 그 꽃을 팔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에 try to sell 하나로 묶어서 이것은 동사구라고 합니다. try to sell 동사구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 예문에도 보면 A very smart boy solved the riddle. 그 아주 똑똑한 애가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very smart 단어 두 개죠. 근데 여기에 very라고 하는 것은 부사로 뒤에 smart를 꾸며주니까 이러한 것은 형용사 구, 중요한 것을 먼저 쓴다고 그랬죠.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아주 똑똑한 소년이. 그렇다면 a very smart boy는 이 자체는 명사 구가 되겠죠. 마지막 한 문장 더 보시면요. The crowd, 그 관객들이 became really silent. 아주 조용해졌다. 정말로 조용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은 silent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을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부사랑 형용사가 모여서 형용사 구를 이루어요. 자, 이것이 구라는 것의 기본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명사구나 동사구나 형용사구 말고도 아까 선생님이 소개시켜드렸던 전치사 구도 있습니다. 자, 전치사 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전치사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Do you know the man? 너 그 남자 아니? 라고 하죠. 그 남자. 근데 어떤 남자? 문에 있는 그 남자 알아? 라고 할 때 at the door 이렇게 쓰면 자, 잘 보니까 구가 어디가 있어? 구는 여기가 있네. at the door 라고 하는 이것은 전치사구다라고 해요. 그럼 이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잖아요. 전치사 하나가 꾸며주는 것이 아니니까 전치사 구라고 여기다 구자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여기에 주로 뭐가 빠졌다라고 보냐면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빠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꼴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에 서 있는 그 남자를 아니 전치사 구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또 이 쉬운 거 Who ate? 누가 먹었어? 라고 하죠. Who ate the cake? 그 케이크 누가 먹었어? 어떠한 케이크예요? 냉장고에 있는 거 in the refrigerator 라고 한다면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 있는 그 케이크 누가 먹었니? 라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in the refrigerator가 앞에 있는 the cake를 꾸며주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빠졌다고 볼 수 있냐면 which was가 빠져있다. 과거니까 which was가 빠져있어서 뒤에 전치사구가 바로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똑같은 비슷한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the dog, 그 개가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보시면요. The dog in front of the door. 문 앞에 있는 그 개가 하얀색이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 dog을 뒤에 in front of the door가 전치사 구가 꾸며주고 있는 경우가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 구 얘기를 하고 있잖아. 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명사구, 형용사구, 동사구, 전치사구. 또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투부정사 구가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투부정사 구는 일단 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투부정사 구가 마치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또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 또는 부사처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하는데 명사적 용법 중에서 뭐 주어로 쓰인 경우 이거예요. 쉽게 보는 게 믿는 거야. To see is to believe.
이런 문장, 여기서 to see, 이것을 구라고 그러죠. 구. 단어 두 개가 보였으니까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것도 보어로 쓰인 구가 되겠네요. 또 형용사적으로 쓰인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Do you have anything to eat? 너 먹을 것 좀 있니? 라고 할 때 여기 to eat,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anything을 꾸며주잖아요. 이것을 바로 투부정사 구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투부정사 구의 이런 용법은 나중에 다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구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구인 동명사 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동명사 구라는 것은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줘서 만드는데 이 동명사 구가 문장에서 또 다양하게 쓰이죠. Knowing yourself. 이건 무슨 말이야? 너 자신을 아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해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주어로 쓰인 동명사 구가 되겠죠. Knowing yourself. 이게 동명사 구예요. 이런 거. I enjoy walking with you. 당신과 산책하는 walking with you. 당신과 산책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라고 할 때도 여기도 walking with you 라고 하는 동명사 구가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구라는 개념 이제 아시겠죠?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다. 그중에서 문장에서 중요한 성분의 이름을 따서 무슨 구다라고 부른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교재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또 예문 보여드릴게요. Do you need someone to pick you up? 무슨 의미예요? Do you need someone to pick you up? 너를 차로 이렇게 데리러 갈 사람이 필요하니? 라고 할 때 to pick you up. 요것이 꾸며주는 것은 앞에 있는 someone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투부정사 구가 형용사처럼 쓰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투부정사 구가 어디까지인가? 요것만 먼저 구별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 예문은 팬들이 왔대요. 그 배우를 만나기 위해서 왔죠. 여기도 이 색칠한 부분이 to meet the actor. 이것이 바로 투부정사 구예요. 이걸 특히 뭐뭐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부사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단 투부정사 구구나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봤으니까 하나 더 남은 거 분사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분사구라고 하는데 이 분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분사는 무슨 분사가 있냐면 현재 분사도 있고 그리고 과거 분사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고요. 과거 분사는 여러분이 왜 동사 변형으로 달달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write, wrote, written, cut 하는 것처럼 뒤에 요 pp라고 표시하는 과거 분사가 있는데 자, 이런 분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분사가 다른 단어와 결합이 돼서 분사구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Look at the falling leaves. Look at the falling leaves. 보아라. 뭘 보라. 저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사기를 봐봐 라고 할 때 falling 이 꾸며주는 것 뒤에 있는 leaves가 되겠죠. 이렇게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명사 꾸며주려고 ing가 붙은 거거든요. Look at the falling leaves 하니까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을 보아 라고 합니다. 만약에 look at the fallen 다 떨어지고 이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는 낙엽이라고 그러죠. 저 떨어져 있는 나뭇잎 사기를 보아. 이것도 pp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렇게 분사라고 하는 것도 분사도 구를 이루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falling leaves 또는 fallen leaves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또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예문 한번 써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만약에 is this train 이 기차가 going to 부산 갑니까? 라고 하는데 is this train going to 부산? 이 기차가 부산 가는 기차입니까? 라고 할 때 going to 부산 이 꾸며주는 것은 앞에 있는 train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이 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where is the puppy? 그 강아지 어디 갔냐? 라고 하는데 어떠한 강아지냐면 found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발견된 그 강아지 어디 있니? 라고 할 때도 found on the street 라고 하는 이 분사구가 앞에 있는 퍼피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재 예문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30페이지 보시면요. They found a building built with bricks.
건물을 발견했는데 무슨 건물?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 해서 built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She cried, 울었대요. 잉잉 울었는데 holding a pillow on her arm. 팔에다가 베개를 꼭 끌어안은 상태로 울었다라고 해서 여기에 holding a pillow on her arm. 이것이 바로 분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분사구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파트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분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남학교, 중학교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그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조금 피부가 좀 까맣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머리도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나신 분이 있었어요. 별명이 당연히 뭐였냐면 탄감자였거든요. 탄감자. 그래서 남학생들이 선생님 탄감자가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이때 바로 분사를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들아 탄감자는 말이지 뭔가를 태우다라고 하면 burn이라고 하잖아. burn. 그런데 이것이 potato 꾸며줄 수 있어 없어? 못 꾸며준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burned 이렇게 동사가 PP 형태로 바뀌어서 꾸며줄 수가 있단다. 이게 바로 분사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홀랑 다 타버린 감자가 되잖아요. 감자 다 타버렸어. 그런데 만약에 burning potato라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뭐가 되냐면 지금도 막 활활 타고 있는 불타는 감자가 되죠. 이때는 ing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분사입니다. 분사의 개념을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날 식당에서 이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뒤에서 아니 도대체 누가 내 별명을 영어로 가르쳐줘서 애들이 이제 영어로 놀린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바로. 자, 여기까지가 우리 파트 1 해봤고요.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파트 1에서는 구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clause라고 한다고 했는데 절 한번 더 써볼게요. clause. 요 절은 주요 특징이 뭐냐면 뭐하고 뭘 갖춘다? 바로 주어 동사를 갖춘 것을 절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요 절에는요. 주어 동사가 하나씩만 이루어져 있는 단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imple sentence라고 하고 simple clause라고 하거든요. 즉 주어 동사가 하나씩 이루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I watch TV 이런 거는 주어 동사 하나잖아요. 반면에 단문하고 단문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문과 단문이 연결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이것을 중문이다라고 해서 중문은 서로 합해진 거다라고 해서 compound clause라고 합니다. compound clause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단문과 단문을 연결해주는 연결어가 주로 뭐가 있냐면 and도 있고 but도 있고 그러나라고 해서 yet도 있고요. 그래서 뭐 so도 있고 for도 있고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즉 단문과 단문을 연결해주는 이것을 바로 접속사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등급이 똑같은 것을 연결해준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등위 접속사다라고 불러요.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단문과 단문이 연결되면 이것을 중문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I do my homework. 저 숙제하는데요. I do my homework. 저 숙제를 하고 그리고 전 TV를 봐요. And I watch TV. 이런 문장 간단하죠? 단문과 단문이 and로 연결한 것. 이것을 바로 중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면요. 요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이렇게 단문과 단문을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하고 단어를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고 구와 구를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연결해주려면 똑같은 것끼리 연결해줘야 돼요. 단어면 단어, 구면 구, 절이면 절 이렇게 똑같은 것을 연결해줘야지만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에 보시면요. Examples 첫 번째, Jack and Jill. 우리말의 영희와 철수에 해당하는데 Jack and Jill 이렇게 명사를 연결해 주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여기 and가 바로 등위 접속사예요. 그 다음엔요. Mrs. Kim drinks tea.
김 여사는요, 김씨 부인은 티를 마시고 그리고 it was delivered from China. 중국에서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and가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Mrs. Kim drinks tea라고 하는 절과 뒤에 it was delivered라고 하는 또 다른 절, 즉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것이 등위 접속사죠. 또 다른 등위 접속사 보시면요. I'm sorry, but I didn't break it on purpose. 미안합니다만 고의로 깨트린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해서 여기에서도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서로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자,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특히 절과 절을 연결해 줄 때를 바로 중문이라고 하는구나, compound clause라고 하는구나 알아두시고요. 이제 보다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복잡한 것은 뭐냐면요. 문장이 복문인 경우가 있어요.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니까 영어에서도 complex clause라고 합니다. 너무 복잡해. 복문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주절과 내포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주인이 되는 절하고 그 뒤에 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러한 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복합 문장이다라고 해서 복문이다라고 부릅니다. complex clause라고 해요. 이것은 복문이니까 여기서는 sentence라고 해보죠. complex sentence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주절과 내포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내포절이냐면 이런 거 I forgot that you are here. 자, 이 문장은 점 하나 찍었으니까 문장 하나네. 문장 하나인데 잘 보니까 I forgot 주어 동사, you are here 라고 하는 주어 동사. 자, 지금 절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절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할까? I forgot 요 절이 중요할까? You are here 요 절이 중요할까? 여기서는 난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렸어? 네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라고 해서 여기 you were로 바꿔보죠. I forgot you were here. 그래서 요 that 이하는 여기에 속한 거잖아요. forgot의 목적절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내포되었다. 내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문이라고 그래요. 복문. 절과 절이 이어지는데 똑같은 등 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절이 다른 절의 일부가 되잖아요. 이것을 내포절이다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세요. 또 다른 내포절 예문을 보면 the person, 그 사람 who was responsible for this. 이 일에 책임을 진 그 사람은 바로 어떻게 되냐면 도망갔대요. ran away 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있는 반면에 여기 중간에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who was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대신에 쓰였고 동사가 쓰였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이 괄호친 이 부분이 바로 관계대명사 절로 다른 한 문장의 일부가 돼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도 내포절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이 32페이지가 되겠고 기억하십시오 라고 시작하죠. Remember, 뭘 기억하냐면 that this book is really old. 이 책 정말 오래됐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할 때 remember that 이하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것의 목적절로 들어가 있는 내포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복문이라고 그래요. 복문. 또 다른 예문은요. We picked up some CDs. CD를 몇 개 집어 올렸는데 그 CD는 어떤 거냐면 싸우는 도중에 망가진 CD예요. Which were broken in the fight.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 이하가 앞에 있는 some CDs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관계대명사절이죠. 이것도 바로 복문입니다. 주절과 내포절로 이루어진 복문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과 이제 뭘 정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내포절 중에서 이렇게 I forgot that you are here 라고 하는 이것은 내포절 중에서 명사절이라고 해요. 명사절.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절이라고 하고 이 두 번째 쓰인 그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은 이라고 하면 이것은 형용사절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내포절 중에서도. 그러면 똑같은 내포절인데 이 내포절을 이끄는 여기 that 과 같은 접속사와
who와 같은 관계대명사가 아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도 대시지만 관계대명사도 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명사절에 쓰이는 that과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에 쓰이는 that의 차이에 대해서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써볼게요. 똑같은 내포절이지만 명사절의 접속사 that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은 바로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that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느냐 불완전한 절이 오느냐 요것의 차이예요. 명사절로 쓰인 that은 뒤에 아무것도 빠지지 않은 완전한 절이 옵니다. 완전한 절. 반면에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은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오거든요. 불완전 절이 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거 있다고 쳐볼게요. 여러분도 써보세요. I remember 뭘 기억하냐면 I remember that you told me the story. 네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던 것을 기억해 라고 하죠. I remember that you told me the story. 그럼 이때 that은 remember 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되겠죠. 이때는 I remember that. 이때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에요. 접속사 that. 그리고 뒤에를 잘 보니까 너가 말해줬어 나한테 그 이야기 뒤에 사형식이 왔죠. 그래서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절이 옵니다. 반면에 이렇게 써본다면 The story that you told me 너가 나한테 말해준 그 이야기가 was funny 재밌었어 라고 할 때는 이때는 요 전체가 주어가 되죠. 이 전체의 절이. 그래서 요 절 중에서도 특히 네가 나한테 말해준 그 이야기라고 해서 이때 that은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되죠.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 나한테 무엇을 말해줬어. 사형식인데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빠지고 그거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이때는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의 차이점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the fact, 그 사실인데 무슨 사실? We are friends.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은 isn't changed. 변화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그럼 이때 쓰이는 이 that은 접속사로 쓰이는 that일까 아니면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that일까? 물론 따져봐야 되겠죠? 선생님 이거 that 우리가 친구라는 그 사실 이거 앞에 있는 the fact를 꾸며주니까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관계대명사인가? 아닙니다. 이때 that은요. 뒤에 보세요. 우리는 친구야 라고 하는 주어, 동사, 보어로 쓰인 완전한 이형식 절이 왔죠? 이럴 때는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럼 얘는 뭐예요? 그 사실이라고 하는 the fact는 이거 꾸며주는 거니까 선행사 아닙니까? 선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과 동격을 이루는 명사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친구라는 그 사실이죠. 두 개가 same이에요. 즉 둘 중에 하나를 빼도 문장은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 the fact를 빼버리면 that we are friends isn't changed. 가능하죠. that 이하를 빼버리면 the fact isn't changed. 가능합니다. 이것을 동격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래요. 하지만 이렇게 쓰면 the fact that we believed turned out to be false. 거짓으로 판명났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우리가 믿었던 그 사실이에요. 이때 that은 접속사가 아니라 이때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어. 무엇을 믿었어?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요거 대신 쓰인 관계대명사 that이 돼서 이때는 꾸며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그 사실이라고 해서요. 선생님 조금 복잡한 문법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필기를 해보시고요. 일시정지 해놓고 필기를 해보시고 자꾸 문장을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에도 이런 비슷한 문장이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The story that the aliens offered Ellie pizza. 무슨 이야기?
외계인이 엘리에게 피자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요 문장에서 the story that the aliens offered Ellie pizza. 요 빨갛게 칠한 요 부분은 요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외계인이 주었다는 그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동격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that은 접속사예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런데 또 이렇게도 쓰는 수가 있어요. 스티븐은 누구야? has a thick notebook. 공책에 아주 두꺼운 걸 갖고 있는 애래요. 그런데 스티븐은 누구냐면 who never skips class.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스티븐입니다. 그래서 이때 후이하는 내포절이지만 이때 후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내포절로 쓰인 명사절과 관계대명사절, 그 중에서 특히 that 같은 경우는 헷갈리기 쉬우니까 여러분이 꼭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종속절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절과 내포절. 또 하나는 주절과 종속절입니다. 어떤 절이 난 주인이야 라고 하면 넌 내 종이야 라고 하는 종이 되는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종속절 중에서도 종속절, 즉 복문 중에서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는 복문을 살펴볼 텐데, 이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종속절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사절이라고 그래요. 부사절이라고 해서 뭐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을 나타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 didn't go to school. 나 학교 안 갔어. 왜 안 갔어? 아파서 안 갔어. Because I was sick. 나 아파서 학교 안 갔어요 라고 할 때 여기에 나 학교 안 갔다 라고 하는 절도 있고 또 나 아팠다 라고 하는 절도 있는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 절이다? 앞에 학교 안 간 절이 더 중요한 절이에요. 그리고 because 이하는 부가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부사절이라고 한다. 뭐 종속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사절, 특히 이유를 나타내는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주절, 얘가 종속절, 특히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문이 되겠습니다. 아파서 학교 안 갔다라고 하니까요. 자,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에 보시면요, as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as he wanted to listen through the keyhole. 열쇠구멍으로 엿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Ben came closer to the door. 문으로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여기 as부터 뒤에 hole까지가 바로 종속절입니다. 특히 부사절이에요. as는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주는 접속사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이 바로 복문이 되겠어요.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는 복문이다라고 알아두시고, 선생님이 아까 분사구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고 했던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옮겨볼게요. 복문 중에서 주절과 그리고 부사절이 종속절로 이루어져 있는 이 경우에 부사절을 간단하게 분사구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 아까 우리 그 여자는 울었다라고 해서 she cried. 울었는데 어떻게 울었냐면 베개를 꼭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베개를 꼭 끌어안으면서 울었다라고 하면 while she was holding a pillow on her arm. 팔에 베개를 꼭 끌어안은 상태에서 꼭 끌어안고서 울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문이죠. 앞에 she cried라고 하는 주절이 있어요. 그녀가 울었다. 이때 while 이하는 이 주절에 덧붙여지는 이것은 부사절, 즉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사절을 뭐하러 이렇게 길게 쓰느냐, 다 안 써도 다 알아듣는 것을 뭐하러 길게 쓰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구로 바꿔줍니다. 즉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구로 바꿔주면 좀 간단해지겠죠. 이럴 때 여러분이 첫 번째 접속사 생략해도 되면 생략하세요. 접속사 없어도 의미 파악이 되면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주어가 같으면 생략하십시오.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동사를, 주어 동사가 있었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ing를 붙여주는 현재 분사로 만들어 보세요. 분사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럼 만들어 보자. She cried
while 접속사 빼고 she 똑같으니까 빼고 첫 번째 동사 여기 was 나오네. 그럼 이 was를 어떻게 바꿔야 돼? 선생님 ing 붙여줘라 라고 했으니까 wasing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을 being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being holding a pillow 베개를 꼭 끌어안은 상태에서라고 해서 여기 being도 현재 분사 holding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지금 진행을 나타내주는 비동사 ing 할 때 이것도 현재 분사거든. 그러면 똑같은 분사, 현재 분사가 두 개를 다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being도 역시 생략을 해주면 그래서 나온 문장이 아까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She cried holding a pillow on her arm 이라고 하는 문장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holding a pillow on her arm 이것이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다? 부사절을 분사 구로 바꾸는 거다. 간단하죠? 자, 이것이 분사 구문인데 선생님과 문장 하나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분사 구문을 바꿔보시기 바래요. If you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돌면요. 오른쪽으로 돌면 뭘 보게 될 거야? You will see the school. 학교를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복문이에요. 그러면 주절은 어디가 있어? 당신이 학교를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주절이 되고 뭐 하면이라고 하는 이것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해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바꿔보면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꿔야 되니까 선생님이 아까 접속사 빼버리고 you 똑같으면 빼버리고 첫 번째 동사를 뭘 붙여줘라? ing 붙여줘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돌면 나머지 주절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절과 내포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주절과 부사절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분사 구문화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프랙티스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요.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에 수식하는 것을 화살표로 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보기 문장 보시죠. I actually have no place to sleep. 나는 장소가 없대요. 뭐 할 장소가 없냐면 잠잘 장소.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 구가 수식해주는 것은 앞에 있는 no place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가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수식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구가 수식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찾아보자 이겁니다. 1번에 let's take a look at 하면 무엇을 보자라고 해요.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자라는 문장이죠. 그러면 벽에 있는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the picture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2번은요. That is a flower taken from this plant. 저것이 꽃인데 무슨 꽃? 이 식물에서 채취한 꽃이에요. 이 식물에서 딴 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aken from this plant라고 하는 구가 이것은 분사구죠. 사실은 taken이니까요. 꾸며주는 것은 앞에 있는 a flower가 되겠죠. 이 식물에서 채취한 뽑은 그 꽃 하니까 앞에 있는 a flower 수식해주면 되고 a friend with a big heart 마음이 온화한 친구는 다정한 친구는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고 해서 여기도 with a big heart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꾸며주는 것은 앞에 있는 a friend가 되겠죠. 여기 뭐 앞에 생략된 것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a friend who is가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4번을 보시면 the cockroach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퀴벌레죠? 바퀴벌레인데 어떤 바퀴벌레? 나의 초콜릿 바에 eyeing 하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바퀴벌레입니다. 그래서 eyeing my chocolate bar가 꾸며주는 것은 앞에 있는 the cockroach가 되고 이쪽으로 crawl, 기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문장이고요. 5번에 seven hungry purple aliens came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니까 7명의 배고픈 보라색의 외계인들이죠. 보라색의 외계인들. 그래서 seven hungry purple이 꾸며주는 이 구가 꾸며주는 것은 뒤에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식당에 와서 주문을 했대요. Ordered 2 dozen vanilla milkshakes.
dozen은 12개니까 앞에 2가 붙었으니까 24개네요. 24개의 바닐라 밀크쉐이크를 주문했죠. 그래서 2 dozen vanilla가 꾸며주는 것은 뒤에 있는 밀크쉐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가 명사의 앞뒤에서 꾸며주는 것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재 31페이지에 practice A 문제 3번에 보면 보기에서 적절한 말을 찾아 넣어 주어진 그림을 묘사하는 글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standing, pretending, 뭐뭐인 채 하다라는 뜻의 pretend, beg, to punish, sitting 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림 보니까 칠판에다가 선생님 못생겼어 라고 써놓으니까 선생님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 A teacher is looking at the boy. 어떠한 소년을 보고 있냐면 in front of the blackboard. 칠판 앞에 서 있는 애를 보겠죠. 그래서 서 있는 standing이 뒤에서 the boy를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선생님이 is wearing 뭘 쓰고 계신다. 커다란 안경을 쓰고 계신다라고 해서 커다란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죠. Big glasses, B에는 he might use a stick, 막대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뭐 하는데 사용한대요? 학생들을 벌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구가 쓰였죠. To punish his students. 그 다음에 보시면요. Look at the boy. 애를 봐라. 어디에? In the first row.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애를 보아라. 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sitting이 앞에 있는 the boy 꾸며주죠. He's covering his mouth. 입을 막고 있는데 not to laugh. 여기 들어가는 것은 pretending이라고 하는 분사구가 들어갑니다. 웃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웃지 않은 척 하면서 입을 가리고 있다라고 해서 뒤에는 pretending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practice 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B의 2번 문제는 33쪽에 주어져 있어요. Question number 2.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 주어진 대화를 요약하시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Friends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오는데요. Kenny, why are you in such a hurry? 너 왜 그렇게 서둘러? Phoebe가 I want to watch the quiz show. 나 퀴즈쇼 보고 싶거든. 그럼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Phoebe는 왜 서둘러요? Phoebe is in a hurry because 라는 종속절이 쓰였죠. 왜냐하면 퀴즈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because she wants to watch the quiz show. 이것이 정답이고 2번은요. Fred가 Ben doesn't make much money. Ben은 돈을 잘 못 벌어. 그랬더니 비키가 Yeah, but he bought an expensive laptop computer. 근데 비싼 노트북 랩탑 컴퓨터를 샀대. 그러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돈은 못 번다 할지라도 라고 해서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이죠. Though Ben doesn't make much money. 돈은 못 벌다 할지라도 비싼 거 샀대 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속절이 앞에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요. 레이첼이 I was working out at the gym. 짐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What were you doing? 너 뭐 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브래드가 I was fixing the bicycle. 나 자전거 고치고 있었어. 그럼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While Rachel이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 브래드는 자전거 고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절로 고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While Rachel was working out at the gym.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알렉스는요. What does it mean? 무슨 의미야? 무슨 소리야? The sentence is too long. 문장이 너무 길어. 그랬더니 Kenny, I can't understand it either.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어서 둘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since, 이때 since는 뭐뭐 때문이에요. Since the sentence is too long. 너무 길어서 they can't understand it 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복문으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practice C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practice C의 4번 문제로 가보면요. 35페이지에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거 찾는 문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관식으로는 본문의 어휘를 활용하여 윗글의 주제를 영문으로 쓰시오라는 주관식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given practice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밑줄 어법 찾기 잘 어렵죠. 여러분 잘하기 힘들 텐데요.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given practice. 잘 보니까 뭘로 시작했어? 지금 PP로 시작을 했네. 그러니까 이거 분사 구문일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practice. 주어는 뭐야? you네. You can recognize. 알아볼 수가 있대요. 동물의 tracks 하면 이것은 발자국입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다. recognize. 구별할 수가 있대요. 뭐 하면 구별한다? practice 연습이고 give가 주단데 given 하니까 당신이 여러분이
연습이 주어진다면 구별할 수 있다라고 문장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원래 분사구문으로 바뀌기 전에 부사절은 뭐였냐면 만약에 연습이 주어진다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if you are given practice. 원래는 이런 절이었어요. 그런데 if 빠지고 you 빠지고 are가 being으로 빠지고 이것도 생략되고 given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발자국을 구별할 수가 있대요. 연습만 하면. 가장 쉬운 장소는 뭐 하기에 가장 쉬운 장소? To study animal tracks까지 끊어야 되겠죠. 동물의 발자국을 연구하기에 가장 쉬운 장소는 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네요. 어디냐면 모래하고 눈입니다. The prints, 동물의 발자국은요, are clear and easy to follow in those places. 이러한 장소에서는 쫓아가기가 명백하고 그리고 쫓아가기가 쉽죠. Watch out for the tracks of rabbits. 토끼의 발자국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They are easy to recognize. 구별하기가 쉽대요. Because of their long hind. hind는 뒷발, 그리고 short front feet. 이것은 앞발 하니까 토끼의 긴 뒷발과 그리고 짧은 앞발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다라고 해서 because 다음에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 구가 왔죠. 자, 이것도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A good way to get experience. 여기까지가 끊어보면 경험을 얻기에 좋은 방법은 그러면 이 주어 부에서 진짜 주어는 여기네. away네. 경험을 얻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동물을 움직일 때 when it's moving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어부는 있는데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4번이 being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동사 is로 바뀌어줘야 되겠습니다. Study the footprints. 이것은 발자국이죠. 발자국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래요. It leaves behind. 뒤에 동물이 뒤에 남겨놓는 발자국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Start with a family dog or cat.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squirrels, 다람쥐나 새나 그리고 다른 야생 동물들로 연구를 옮겨 가십시오라고 해서 여기 어법상 틀린 것은 바로 4번의 being이 is로 바뀌어져야만 맞겠습니다. 그럼 주관식 정답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본문의 어휘를 활용해서 윗글의 주제를 영문으로 써라 라고 하는 것이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동물의 발자국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How to learn to recognize animal tracks. 동물의 발자국을 구별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또는 이렇게도 쓰면 되겠죠. 방법이라고 해서 ways 또는 methods to learn to recognize animal tracks.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동물의 발자국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해서 동명사로 써서 learning to recognize animal tracks 이렇게 써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주관식이니까 무엇 하나만 정답이 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이렇게 영작해보는 연습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5강 문장 속의 구와 절 모든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선생님과 풀지 못했던 그 문제는요. 인터넷 강좌에서 확인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료실에 가보면 선생님이 또 내드린 숙제 DIY 학습지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제 6강으로 찾아뵐 거예요. 6강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